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연애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였습니다. 남편은 정리를 하고 내려오라고 하지만, 저에게 나름 애착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목표도 있기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도 장거리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원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제가 부산으로 가지 않은 이상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결혼 초반에는 매주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남편은 학원 가고 이제는 저 혼자 부산 구경하는 것도 지겨워서 부산에 자주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이면 싱글인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불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친구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헌팅도 하고 남자랑 술도 마시면서 남자친구 만들고 연애도 해야 하는데 유부녀인 제가 있다 보니 항상 여자친구들끼리만 놀기만 한다면서 금쪽 같은 30대의 시간이 아무런 소득 없이 흘려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만 있으라면서 자꾸 헌팅 술집이나 나이트를 가자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친구들끼리 가라고 하면서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 번 되다 보니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헌팅을 못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더 놀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는 집에 안 가고 같이 가서 놀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절대 헌팅은 안 하겠다고 하였더니 친구들은 늑대로부터 저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수를 맞춰서 오는 헌팅마다 한 명이 빠지니 헌팅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 눈치에 밀려서 결국 저도 헌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들하고는 그날같이 술만 먹고 그 이상의 만남이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친구들과 간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는 자꾸 생각이 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 남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이 왔고 호기심에 주고받던 문자는 전화가 되었고 그 전화는 만남이 되었고 그 만남은 결국 관계가 갖는 사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의 제안으로 남자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함께 바다로 놀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려가는 날 아침 친구들과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렌터카가 저희 앞으로 오더니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친구들이었는데 그 차 안에 남편의 친동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그 남자와 제 친구들에 떠밀려서 그 차 안에 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눈도 안 마주쳤고 이미 가명으로 만나고 있었으며 화장도 많이 다르게 했기에 저인지를 못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도련님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가명으로 불렸고 속인 나이를 믿었는지 저를 동생 취급하면서 반말도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모두 다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남자가 사람들이 모두 다 있는 곳에서 수위가 높은 터치와 스킨십을 하여서 몇 번이나 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그 남자와 둘이서 방에 먼저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아마 그 후에는 관계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복장 상태가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도련님에게서 그
그 남자와 스킨십하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집 앞이라면서 문 열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엄청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도련님은 술을 사들고는 저희 집에 서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 스타일도 다르게 입고 나이랑 이름까지 속이면 못 알아보는 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궁합이 너무 좋고 리액션이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화끈한 여자는 처음이라며 엄청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할 목적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화끈한 여자로 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남편인 형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맞지만 형한테 보내기 전에 형수의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련님은 아무리 합당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고 해도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만남도 정리할 것이고 도련님이 비밀만 지켜주면 결혼 생활도 잘 지켜나가고 남편한테도 더 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표정을 떨떠름하였고 바로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혹시 바라거나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면서 말을 아끼길래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고민하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만 지켜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의 손을 잡더니 방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가면서 설마 했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침대에 밀쳤고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나 불타오른 후에야 도련님은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혼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같이 밥을 먹는데 어색한 기운에 서로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였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고 지난밤에 나름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에 도련님이 때가 되면 집에 가면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물이라면서 차도 바꿔달라고 하였고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될 정도의 용돈도 매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용돈이 곤란하다면 지난밤처럼 뜨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한 요구 아니냐고 하였더니 그러면 지난밤 일까지 다 해서 형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다 알리고 어제 보내 사진과 동영상들도 전부 다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그 친구와 저에 대해서 나눈 음성 녹음까지 다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저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요구 조건을 들어줄 건지 말 건지만 말하라면서 저를 다그쳤고 결국 도련님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차를 바꿔주는 것은 돈을 좀 모아야 한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만 뜨거운 관계는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 오픈 및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는 있는데 회사를 정리를 하고 남편이 있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고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